안녕하십니까. 이 좋은 세상 만들기 부자 프로젝트 20%의 힘입니다. 8월 18일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는 언제 주식시장에 문제가 있었냐는 듯이 기분 좋게 내린 것을 거의 만회하는 한 주였습니다. 금주의 주식 상식으로는 공포지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의 나스닥의 주봉인데요. 이번 주에 무려 5.29%나 오르면서 긴 양봉이 두 개 발생하였습니다. 최고가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1월 1일 대비로는 나스닥은 17.5%, S&P 500은 16.4%, 다우는 7.9% 상승 중입니다. 사상 최고가 대비로는 그 하락률이 나스닥 5.45%, S&P 500 1.99%, 다우 1.31% 하락돼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번 하락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나스닥은 아마 쉽게 신고가를 갈아치우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중요한 키는 8월 28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이때 실적이 좋으면 나스닥은 아마 훨훨 날아갈 것이고, 실적이 대중의 기대보다 못하다면 아마도 또 캐즘 운운하면서 또 공포스럽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또 이번에 경험하셨지만 기분 좋게 추가 매수하면 되겠습니다. 최근 1년간의 지수 상대 비교 차트입니다. 1년 전에 비하여 코스닥은 10.93% 하락, 코스피는 7.65% 상승, 다우존스는 16.71%, 나스닥은 25.65%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요한 경제 지표가 없습니다. 새가슴 파월 의장이 23일 연설 예정인데요. 저 같은 비전문가도 항상 뻔한 이야기만 하는 파월이 뭐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새가슴 파월은 이렇게 이야기할 테니 한번 나중에 보세요. 미국 경기는 비교적 견조하다. 금리 인하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진행하겠다. 맨날 비슷한 이야기만 합니다. 항상. 다음 주에는 8월 22일부터 24일 잭슨홀 미팅이 열리는데요. 참고로 잭슨홀 미팅은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매년 8월에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주최하는 경제정책 심포지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 나누자는 얘기겠죠. 이 회의에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 경제학자, 그래서 재무장관 등이 참석해서 글로벌 경제 상황과 통화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데요. 이번 주요 주제는 미국의 금리 정책하고 일본의 긴축 정책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미국의 경제 침체 가능성과 관련된 논의가 아마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가 큰 관심사입니다. 가끔 여기에서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잭슨홀 미팅에서 종종 있는데요. 이번에는 큰 사건이 미리 다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리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기분 좋게 20% 이익을 보고 전전번주에 산 10%를 매도들 하셨죠. 10일도 안 돼요. 20% 이익을 보니 아마 매우 기분 좋았을 텐데요. 매수 당시에 혹시 겁이 나서 매수를 못하였으면 이번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에는 꼭 용기를 내서 공식에 의해서 사고 파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목돈 계좌는 주식 비중 70%, 현금 비중 30%가 되었습니다. 함께 투자를 시작한 1월 29일 매수 이후의 수익률을 보면 적립식 계좌는 현재 8.88%, 목돈 계좌는 달러 총자산으로 계산 시 13.74% 수익 중이고, 환율과 예수금의 이자, 배당금 등을 합한 원화베이스의 실제 수익률은 현재까지 22.87%입니다. 10%씩 추가 매수한 것이 20% 이익 보고 금년에 벌써 2번이나 매도되었죠. 전체 자금 대비로는 우리가 나스닥보다 한 번에 2%씩 추가 이익이 난 거니 현재까지 총 4%의 추가 이익이 발생됐습니다. 즉 우리는 나스닥 추종하는 인덱스 결과보다 4% 이기게 된 것입니다. 아직 2번의
추가 매수가 더 있으니 결국 언젠가는 4%의 추가 이익이 더 발생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락을 즐기면서 공식에 의해서 추가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30% 구간이 매도되어 다음번 추가 매수는 77.03달러가 다시 되겠습니다. 다음번 매도는 88.03달러에 매수한 것을 105.64달러에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식 상식으로는 공포지수 VIX라고 부르는데요. 빅스라고 부르죠. Volatility Index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기대되는 30일간의 S&P 500의 옵션의 변동성을 수치한 것인데요. 30일간의 평균값에서 표준 편차를 구한 것과 유사합니다. S&P 지수가 만약에 3000이라면 VIX가 25%라면 3000 플러스 마이너스 256.5의 그 구간에 68% 확률로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래서 20% 이하는 안정적이란 뜻이고 30 이상은 변동적이란 뜻인데 시장의 움직임과 반대되는 해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즉 30 이상으로 높으면 주식이 향후에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최근 1년간의 공포지수 차트인데요. 8월 초에 38.6까지 공포지수가 올라갔고 이때 많은 분들이 실제로 공포를 느꼈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고 실제로 주가가 많이 그 이후에 떨어졌죠. 하지만 이럴 때 떨어질 걸 예상하고 주식을 팔았다 샀다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추기는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 투자자들도 평균 S&P 500의 수익률보다 저조한 것이죠. 워렌 버핏이 2007년도에 헤지펀드 운영사 회장하고 10년 후에 누가 더 결과가 좋을까 하고 $1,000,000 내기를 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S&P 500 인덱스를 선택하였고요. 헤지펀드 운영사 그 회장은 5개의 펀드 묶음을 이제 선택했는데요. 10년 후에 워렌의 지수는 평균 7.1% 수익이었고요. 헤지펀드는 2.2%로 워렌 버핏이 완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워렌이 이겼다기보다는 S&P 500 지수가 이긴 거죠. 즉 사고 파는 것이 펀드처럼 이렇게 사고 파는 것이 지수를 끝까지 들고 있는 것보다 수익률이 더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평균 14%인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하고 떨어질 때마다 일정의 수익을 조금씩 더 내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니 아마도 얼추 2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우리의 그 X2 매뉴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20%의 수익으로 10년에 6배, 20년에 약 35배, 30년에 약 200배, 즉 1억으로 30년 뒤에 200억 만드시고 행복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좋은 세상 만들기 부자 프로젝트 20%의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